안녕하세요. 시골촌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선거 절차 개선안 해서 이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면서 계속 밑자락을 깔았던 내용을 이제 비로소 선을 보이는데요. 막상 저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놓고 초안이라고 만들어 놓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이거 과연 우리가 그냥 이때까지 있던 문제를 어쩔 수 없이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우선이라도 좀 살 방법을 찾자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허무한 생각도 들고요. 아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할 의지나 역량은 둘째치고라도 적어도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선거인 명부라든지, 지금 이제 이번 같으면은 뭐 선거인 수하고 투표 수하고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선관위에서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대수 큰 자료, 큰 수의 자료만 쫙 뭐 투표소별로 자료가 정리된 거를 압수수색을 해서 아마 요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만 해줘도 뭔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마을이 불안하다고 난리치는데, 어디 살인사건 났다고 난리치는데 불안하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뭐 가로등을 설치하든 CCTV를 설치하든 좀 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서 이제 일단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뭐 좀 피곤하실 텐데, 많은 자료 보시면서 피곤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내용이 희망적인 내용일 거니까 좀 희망을 갖고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자료 뭐 나름 검토하고 증명하겠다고 뭐하고 해보면서, 또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그 수많은 뭐 지엽적인 증거라고 하면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좀 사실 뭐 비속어는 아니겠지, 뭐 칼로 찔리고 뭐 시체 얘기하고 하던 사람도 있던 거 보면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주변에 보면은요, 멍청한 척 하는데 사람 뒤통수 치는 새끼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요 이제 지금 이루어진 선거판이 딱 그런 것 같아. 구석구석. 예? 아니 뭐 찢어진 투표지가 왜 쓰레기통에서 나오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사람 이 주민수보다가 많은 투표수가 나오고 온데 그냥 똥을 다 싸놓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보면은 사실은 뒤로 아주 엄청난 거학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쪽에서 치밀하게 뭔가를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들어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환장하죠. 하다 보면 뭐가 딱 흐름을 잡고 찾아가도 뭐 하나 푹 빠지는 데 있고 푹 빠지는 데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궁리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선관위 직원들도 참 못할 짓일 것 같아. 대부분의 선관위 직원들 그냥 시키는 대로 뭐 자료 정리하고 뭐 하는, 그 사람들은 뭔 죄로 이런 욕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겠어요? 그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이고, 그러니 그 사람들도 좀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담았고요. 한번 쭉 보시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 외에 지금 뭔가 확실하게 이게 그때
2020년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진짜 평가도 아니고 그냥 드러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걸 주도한 놈이 죽기 전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자료 혼란 까놓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뒤지면 밝혀지겠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희망이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지금 이런 뭔가 부정이나 해서 덕을 보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 내가 이제 도둑질을 해가지고 저쪽에다 갖다 줬어. 예? 그러면 그걸 갖다 준 받은 놈은 얘가 준 용도대로, 야, 그거 잘 써. 뭐, 훔친 걸 잘 쓸 일은 없겠지만, 너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고, 임마, 나한테는 그거 절대 휘두르면 안 돼. 그러고 이제 뭔가 둘이 커넥션이 있다고 치면, 둘 사이에 분명히 뭔가 알력이 생길 거라고요. 그 권력이라고 생긴 데는 항상 그런 알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너 그걸 얘기 안 하면 나 깐다? 이 새끼 까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둘이 분쟁이 붙어서 둘 중에 한 놈이 깔 확률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가만 보면 그거 보입니다. 뭐 선관위에서 180석을 줬더니 오만 하는 짓이 검찰 개혁해가지고 검찰 이빨 빼는 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선관위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자기네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대상 힘 빼는 것부터 요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냥 소설이라 생각하고 들으셔도 좋고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봐요. 자, 개선안 우리 희망을 갖고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게 뭔가 새로운 걸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나 정보통신 기술이나 뭐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그거를 다 그대로 놓고라도 그걸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어떤 기술을 어느 쪽으로 활용하고 이런 쪽으로만 바꿔도 그게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게 사람이 꼭 해야 될 일과 기술의 도움, 뭐 QR코드든지 또 뭐 이런 운반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집계한 내용을 통보하는 그 통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걸 활용할 뿐인 거죠. 근데 지금은 보면 막 뒤죽박죽이 됐어요. 예? 사람이 정확하게 세야 될 걸 기계한테 맡겨버리고, 예? 기계한테 맡긴 거는 진짜 뭐 이번에는 수검표라는 이름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했지만 뭐 결과는 거기서 거기고, 사람이 해야 될 일과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막 뒤죽박죽이 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꼬라지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멍청한 놈이 사람 팬다고 치밀하게 안 하고 대충 한 것 같으면서도 뒤에 큰 건 다 빼먹고. 핵심 내용은 뭐냐면 투표함을 옮기지 말자는 거예요. 예? 대만이 그랬잖아요. 대만 하는 거 보면 참 어른들이 보면은 야, 저 새끼들 옛날에 우리 50년 60년대 하던 짓을 하고 있네. 뭐 반장 선거 하듯이 하고 있네. 그러고 뭐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부정선거랑 관련해서 그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투표 딱 끝나자마자 예? 투표하는데 필요한 그런 시설 장비 같은 거를 쫙 복도로 빼더니 예? 그러고는 또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테이블 같은 거 쫙 갖다 놓고 세팅 딱 하더니 테이블 쫙 깔고 1번, 2번 다 보게 들어서 적고 우물정자로 적어가면서 저 후보도 솔찬이 많더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투표, 적어도 투표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투표한 장소에서 개표도 하고 집계도 하고 개표 결과도 투표한 투표소에서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서 집계되도록, 좀 전체가 집계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물리적인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이제 요 각각의 관련된 사항을 좀 짧게 디테일하게 소개해 가면서 그 이제 각 뭐 별도의 방송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이 안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하면 보완해 가고 하면서 이제 완성된 그 개선안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자, 그 하여간 뭐 대만식으로 해서 투표한 장소에서 개표하자. 그게 핵심 컨셉이고, 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비밀 선거 원칙이 위배된 거.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바코드가 기재된 투표지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자, 부정선거 이러면은 바코드나 QR코드 하고 뭐가 뭐 믹스매치가 되는 것 같죠. 예? 뭐가 안 어울리죠. QR코드 이러면 그게 곧 부정선거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QR코드를 사용하자고 하니, QR코드나 바코드를 사용하자고 하니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들을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더 관심 갖고 한번 쭉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지금은 투표일이요, 당일, 그러니까 이번에도 10일 날 하면서 5일, 6일 날 사전 선거를 했잖아요. 제가 어디 얼핏 규정해 보니까 토요일인가를 끼고, 사전 선거는 토요일을 끼고 당일 선거보다 5, 6일 전에 하게 했던가 뭐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하여간 그 토요일을 끼고 사전 선거를 해요. 근데 5일 뒤에 당일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제안하는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면, 그러면 아예 선거일을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하자. 이제 선거일이 금요일인 경우에는 금, 토를 이틀 선거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고, 또 월요일로 하게 되면은 일, 월을 쭉 이어서 선거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뭐 투표야 잠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멀리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집 옆에 가서, 아니 이제 이 개념에서는 관외 선거 개념이 없어져요. 관내 꼭 저 지역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지금처럼 관외 선거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면서도 이 방법이 가능하다. 완전 요즘 애들 말로 개꿀이죠, 개꿀. 예? 뭐 한 2, 30분 나가서 투표하고 나오면 3일이 연휴야, 3일. 자, 꿈 같은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핵심에서 얘기한 대로, 투표소에서 그 투표함이 움직이지 않게 그 자리에서 딱 개표가 되고, 투표되고 개표될 것까지. 이래 되면 이게 뭐 사실은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큰 문제, 그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그 핵심이 어디서 표를 뭉태기로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뭐 문 한두 개 있는 장소에서 투표를 하고, 하루 이제 이틀을 해야 되니까 하루 있는 동안에는 문 걸어 잠그고 문 전체를 아예 봉인해 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봉인지 뜯고 열어서 이틀째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한다. 뭐 물리적으로 뭔가 해가 그 표가 들어갈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런 방법이고, 또 투표용지는 요것도 이제 요 투표용지와 관련된 내용만 따로 제가 방송을 제작할 텐데, 뭐 하여간 바코드를 두 가지를 기입하는데, 한 가지는 투표지 쪽으로 붙는 바코드. 그러니까 투표지 쪽에 다시. 그렇죠. 요건 기표란이, 기표할 수 있는 안에 연에 있는 바코드, 그리고 뒤에 따로 뗄 수 있는, 저는 뭐 선거인 확인표라고 했는데, 그 왜 우리 당일 선거할 때 이렇게 절취해가지고 확인용으로 떼는 그 용도로, 여기는 뭐 개인정보가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여간
바코드 두 가지를 아예 기입을 해서 활용하자. 예? 그리고 요 기존에는 1년 번호라고 됐던 그 개인정보가 연계될 수 있다고 의심받는 그 부분은 아예 절시선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인쇄를 해서 투표할 때 요 기표지랑 그 절취한 선거인 확인표랑 따로 구분해서 하자. 구분해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러면은 거기서 물리적으로 딱 잘라지는 순간에 개인정보와 기표정보는 분리가 되는.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선거구, 관할 선거관 이걸 굳이 바코드로 표시하려면 이번에처럼 무식하게 바코드에 숫자도 없애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아예 적극적으로 최소한 그 위에다가 선거구, 뭐 관할 선관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게 인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코드나 QR코드는 기계만 읽을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읽을 수 있어야 뭐 이걸 무슨 수로든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자, 그 정도 계산안이고 투표관리관 날인 하니 많이 시비가 아예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대량, 아까 왜 대량으로 삽입하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씩 찍게 되면은 어디선가 제3의 장소에서 대량으로 위쪽 투표를 만들어서 뭐 우편으로든 아니면 통으로 넣든 그 짓을 못할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당연히 뭐 선거법에도 나와 있는 대로 관리관 날인을 하라 그랬는데 이번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면 관리관 날인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 표를 넣거나 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으니까. 자, 그런 계산해도 될 것 같고, 그 본인 확인 절차는요. 지금 보면 사실은 사전 선거보다는 당일 선거가 더 불편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딱 해당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되죠. 가서 쭉 책처럼 비치된 데 가서 그 내가 선거 명부 등재 번호가를 뜯어가면은 편하다고 안내를 받았던가? 그럼 몇 번에 해당되는지 또 가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사인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이런 하드카피 선거인 명부가 없이 이제 뭐 사전 선거가 아니죠. 지금 아예 이틀을 통으로 당일처럼 해버리는 거니까 그냥 지금 사전 선거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내고 본인 확인을 받아서 그냥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투표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투표 절차는 이제 투표 용지를 설명하면서 뭐 얼추 말씀드린 것 같고요. 관내 관외 구분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그냥 그 자리에다 놓고 투표 용지가 굳이 그 해당되는 지역구로 가서 거기서 굳이 개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해당되는 지역구까지 굳이 우편물로 가서 개봉을 해도 뭐 18,000군데에서 6,000군데가 차이가 나는 그런 개판인 선거를 하고 앉았는데 여기서 그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뭔가 아까 더 숫자의 관리의 정확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투표지에서 떼냈던 개표지는 지금 당일 선거처럼 따로 보관을 했다가 개표할 때 비교해서 합계가 차이 나면 무조건 보류 확인될 때까지. 그리고 이건 아까 이제 그 장소에서 보관도 그날 저녁 때 하고 그 다음날 하게 되니까 개표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게 되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개표 과정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개표 과정 아까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한다. 뭐 개표도 아까 그 확인표하고 투표지 수가 일치할 경우에만 개표가 진행된다. 집계는 전자개표기로 하되 이번에도 왜 뭐 나름 개선안이라고 얘기한 거가
자동 개표기 상의 투표수는 일단은 신뢰를 해서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기계에서 센 숫자랑 사람이 뭐 세는 거야. 사람이 안 세더라도 그것도 기계 있잖아요. 은행에서 집회계수기랑 또 온라인상에 물려있는 개표기를 따로 분리해서 두 개의 숫자가 정확하게 맞다. 한 통만 까서 막 전체를 지금처럼 막 그 체육관 같은 데다가 막 도택시장처럼 펼쳐놓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 잊어버려서 뭐 발에 밟혀서 뭐 무효표가 어쩌니 그런 변명을 하고 그런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개표 결과 확정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게 정확성이 검증이 된다 싶으면 통보하고 중선관위에서 언론이 이런 대로 집계된 자료가 발표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안하는 안에서 출발을 해서 뭔가 다듬어 가다 보면 어떤 게 있느냐. 지금 당장 뭐 얼핏 생각나는 걸로 요거. 내가 어떤 놈이란다. 어떤 분한테 투표를 했다. 어떤 당에 투표를 했다는 내용이 그거 누가 안다고 생각하면은 찜찜하죠. 그거 없애겠다는 거고. 그리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자리에서 대만처럼 그 자리에서 그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 같으면 뭐 지금 왜 시흥 쓰레기 버리는데 쫓아가고 하는 분들처럼 정말 맞겠다고 몸으로 뛰는 분들 한 3분의 1만 투입해도 투표소 주변 딱 들어맞고 해서 밤새 막을 수 있을걸요? 그러죠? 여기서 하나 좀 더 살짝 짚고 가고 싶은 게,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 지금 우리가 관내 사전투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왜 끌고 움직이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옛날에 전기 안 들어올 때는, 예? 개표하다가 막 뭐 정전돼가지고 표가 섞였네. 그따운 소리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장소에서 하다 보면 그런 사고의 가능성이 분산돼서 더 크게 나타나니까 그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한쪽에 그 체육관에다 모아 놓고 막 비상 발전기까지 갖다 놓고 주변에 경찰 배치하고 뭐 그런 짓을 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가 그 개표소를 따로 둔다는 개념 자체가 저는 거기서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제가 개선안으로 제안하는 대로 하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하니까 개표를 하니까 자 그런 문제 없다. 없어질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얼핏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인의 투표 인원만 15만 명이 투입된다. 투표 관리인, 이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데 투표소 관리하는데 15만 명. 개표하는데 7만 5천 명. 네? 또 그게 지금 대략 4천만에서 30% 관외사죠. 따지면은 거의 한 7, 800만 표가 우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우리가 개인이 등기로 보내려고 그러면 그거 우편 요금도 솔찬을 텐데 하여간 그것도 아낄 수 있고 이 사람들 우체부들도 쉽게 쉴 수 있고 이 사람 쉬게 하는 대신에 그날 하루 밤새는 동안 거기 가가지고 경비서라 그러면 어렵다 나갔다. 일단 그렇게 해서 뭐가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아까 왜 당일에 하드카피 선거인 명부에 막 적과하느라고 소요되는 시간이나 뭐 그 명부 만드는 데 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본인 확인 절차도 간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틀 따로 뗀 주말 낀 사전선거일, 그리고 지금대로 하면은 하여간 당일 선거일은 무조건 주중에 끼게 돼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딱 날짜를 조정해서 하면 3일 중에 하여간 맨 첫날이나 맨 이튿날은 맨 마지막 날은 투표일로 정하고 그
하루 앞이나 뒤를 연해서 그냥 당일 투표 개념으로 가고. 그러면 아마 요거는 또 뭐 또 시비 거는 새끼들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3일 연휴 되면 해외여행 빠박하게 하다못해 일본이라도 가겠죠. 그럼 이제 야 뭐 해외여행 가는 사람 연령대가 어떻고 소득 수준이 어떻고 따져가지고 이거 3일 연휴로 하게 되면 이게 뭐 우리한테 유리하네 불리하네 그 지랄들 하고 있겠죠. 하여간 제가 이제 요거 쭉 설명한 내용을 제가 좀 잘라서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뭐 지금 비록 오늘 보니까 처음 올린 게 한 조회수가 2,500명 정도 될 텐데 그 숫자가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적어도 요런 토픽의 내용을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이라 그러면 부정선거에 이거를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하자는 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허접한 방송도 찾아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모아서 이게 뭐 나라에서 채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보자고요. 이게 이 방법이 채택되고 어쩌고를 떠나서 하여간 나름의 우리가 살 길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이게 선관위 쪽에도 이런 안이 제안이 된다 그러면 정말 반대하지 못할 것 같아요. 반대한다면 뭔가 반대 이유가 꼬롬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방송을 본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댓글에 달아주면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아마 거의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완벽한 안을 만들어서 뭐 관련된 기관, 국회든 어디든 뭐 지금은 하여간 욕 나올 뻔했네. 잡아달라고 이제 탱탱 때릴 쓰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는 좀 우리 우선 좀 안전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좀 속이 풀리시나요? 이게 무슨 제가 제 채널도 아니고 구독자 올리려고 조회수 늘리려고 뭐 애만짓 하는 건 아니니까 믿어주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요 안을 만들어 가 보자고요. 그저 중간중간 하나씩 부탕질 치는 놈들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개무시하고 그런 것도 의견이다 생각하고 접수해 보자고요. 오늘도 아까 띵뚱거릴 때가 12시였으니까 또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내용을 담아서 방송을 하고 나니까 저도 좀 피곤한 것도 덜하고 이렇게 가서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안고 편하게 주무십시오.